CATL이 리튬 나트륨 반반 전지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뒤집어 엎었고, 관건은 가격인데 네네네.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이 130짜리 배터리를 70으로 낮추겠다가 테슬라의 로드맵이거든요. CATL은 지금 70이고 나중에 이걸 40까지 떨어뜨리겠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부연 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걸 하나씩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여기 차트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소재 로드맵입니다. 네네네. 보시면 한국 업체들이 NCM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개발이 더 시작이 돼서 더 빨랐죠. 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격차를 메꾸는 데는 거의 한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얘들은 이미 다 따라왔죠. 보시면 다 따라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LFP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ESS에 우선 이제 네,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네. 그 말인즉슨 저희는 LFP 개발에서 약간 좀 뒤처져 있다. 네. 그리고 뒤처져 있다는 게 저희가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할 수 있는데, 근데 LFP는 예. 기술력이 뭐 그렇게 고등한 게 아니다. 하면 하는 거다 막 이랬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특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예. 이게 제작할 때 도핑하거나 코팅할 때 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 이게 일반 NCM과 이 LFP의 입자의 차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검증이 돼야 뭐 자동차 콜 테스트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도 지금 한 5년 뒤쳐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하이니켈, 네. 예, 하이니켈 NCM 파우치를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저는 뭐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뭐 기술 개발 더 잘 하시겠지만, 네.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열 발생과 열 방출해주는 곡선과 직선입니다. 배터리 안에서 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은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 만나야 이 EDF 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 하나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열 관리가 되면서 사이클을 만들면서 이렇게 운전이 되는데, 네. 이제 파우치 배터리는 저희가 전액으로 저희가 활성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밀봉을 시켜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열을 방출하거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방출이 이렇게 직선이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더 이렇게 높죠. A보다 C가 더 높잖아요. 네. 예. 그리고 하이니켈은 완만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운전에서 좀 취약할 수 있다. 캐파가 약간 좀 버퍼가 적다라는 거고, 실제로 LFP는 이렇게 열이 안정적으로 한 200도씨 선에서 네. 움직이는데, 하이니켈은 열 폭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요거와 파우치 조합에서 이미 화재라든지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모듈까지 없애버리면 요게 과연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소재의 특성상 네. NCM이 네. 그러니까 셀 투 팩으로 가기가 조금 LFP보다 어렵다. 근데 약간 요거 보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이렇게 팔은 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네. 보면, 아니 그래도 화재 나는 거 보면 뭐 LFP 채용한 것들도 많이 나고 저게 꼭 하이니켈계 이게 단점으로만 볼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숫자를 세보면 하이니켈이 훨씬 많습니다. 화재 건수가. 네. 그리고 대부분 파우치입니다. 약간 외부 충격으로부터 좀 약한 것들이.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각형 전지가 전 가장 뛰어난 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네. 안정성 측면에서 캔을 사용하고, 네. 그 캔이 구조체 역할을 하니까 모듈을 없애도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예. 벤트라는 부품이 달려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도 잘 돼서 열 관리가 용이하고, 예. 그래서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케미칼 전지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렇죠. 파우치는 화학회사들이 그리고 경쟁 강도가 낮고 진입하기 쉬우니까 SK도 그렇고 LG도 이걸 빠르게 했던 거고, 예. 그만큼 캐파를 더 표준화를 하면서 더 빠르게 늘리려고 했던 건데, SDI는 이제 모태가 이제 전자기업이다 보니까 이 IT형 전지인 각형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각형 같은 경우는 부품도 달려 있고, 네. 이런 열 관리나 이런 거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근데 완성차 업체들이 각형의 LFP를 하겠다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갑자기 셀투팩, 셀투카 관련된 로드맵들을 막 발표하기 시작하고, 근데 뚜껑을 까보니 이미 중국은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파우치 방식이냐 각형 방식이냐 캔 방식이냐 어떤 게 좋은 거니 이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사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네. 이걸 어떻게 셀2 팩으로 갈 거고 네.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예. 셀2 샤시, 네. 셀2 네. 카까지 갈 것이냐인데 네. 앞에서 일단 들은 것처럼 NCM은 약간 그게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 네, 예, 맞습니다. 소재 특성상.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셀2카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진화된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박스로 쳐놓은 게 배터리 팩입니다. 바닥에 예. 깔려 있는 것들. 예, 이거를 샤시에 붙여서 바닥 구조체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듈이 없죠. 보시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원통형 전지를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배치를 해서 붙인 다음에 네. 강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 빈 공간에 셀을 최대한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걸 차에 붙여버리면서 이제 의자를 받칠 수 있는 이런 바닥 구조체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네. 뭐라 해야 되나 기존의 그 MEB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현대차 플랫폼 바닥에다가 배터리를 까는 거랑 네. 저게 셀2 샤시처럼 바닥에 들어가는 거랑 어떤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차체 구조체가 있는 상태에서 밑에 새로운 하중을 실는 느낌인 거고 네. 이거는 바닥 대신에 이게 바닥체 자체를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바닥인 겁니다. 이게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바닥에 프레임인, 그러니까 프레임은 아니다. 이게 프레임과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면 안 플레이트에다가 그 배터리 팩을 붙이는 거고 되고. 예. 실는 거고 이거는 바닥 자체가 그냥 배터리 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의 바닥 자체가 배터리가 되느냐? 네. 네, 그러니까 발밑이. 네. 내 발밑이 그냥 바로 배터리다. 그게 이제 셀2 샤시, 네. 셀2 카. 결국은 이제 불필요한 부품들을 다 날리는 거죠. 점점점.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저는 그래서 셀2 카라고 해가지고 예. 뭐 벽면에도 붙이고 문짝에도 붙이고 네네네. 트렁크 뚜껑에도 붙이고 네네. 이런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 천장에 싣고 가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 바닥에. 어떤 그 자동차 샤시의 바닥.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뭐 사실 이걸 얘기한다기보단 이건 이제 계속 진행되던 이슈였고 예. 애들이 개발해서 이제 뭐 완성차 이제 넣는다 하고 발표를 했고 완성차 네. 업체들도 뭐 도입한다 만다 막 얘기를 했던 거고 더 문제는 23년 하반기에 이제 CATL이 또 새로운 전지를 출시를 합니다. 23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요? 올해 하반기. 예. 그거는 뭐 여기 자료에 있지는 않은데 네. 나트륨 이온 전지입니다. 나트륨 이온이요? 이건 새로운 소재로 아예. 소재라기보단 저희가 이제 전자가 이동하고 하는데 이제 매개체로 지금까지 리튬을 활용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나트륨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메, 그래요? 예. 리튬이 없어도 2차 전지가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입니다. 네. 그럼 원자 번호 3번이란 건 전자가 3개. 네. 전자가 3개고 2개가 안에 s-오비탈이라고 해서 에너지계를 나타내는 곳에 딱 정착을 하고 나머지 1개가 최애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온입니다. 예. 리튬 이온이. 이 전자 1개가 음극,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방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이온이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 리튬 다음에 있는 최애각 원자가 1개인 원소를 찾아보면 이제 나트륨이 있는 거죠. 11번입니다. 예. 예. 근데 얘도 최애각 원자 1개가 음극과 양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그 뭐 리튬 오펙 카르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미 3국 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뭐 칠레 이런 데서 수출을 뭐 컨트롤하겠다. 예. 우리가 뭐 가격을 조정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튬은 이제 희소한 자원이고 그렇죠. 매장량이 적죠. 그럼 호주 이런 데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막 스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재료가 비싸질 수도 있고 공급망 이슈 뭐 이런 게 불거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대체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나트륨 이온 전지를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아시다시피 천지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요. 근데 나트륨 근데 이게 아직 실증이 된 건가요?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나트륨으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미 실증이 끝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튬이온 전지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 개발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 나트륨 이온 전지도 같이 개발이 시작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고질적인 문제.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량이 리튬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겁고 최외각 전자가 저 멀리 있잖아요. 11번이니까 안에서 2개 채우고 4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커지니까 네네네. 에너지 밀도 자체도 낮아요. 네. 네,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이 리튬이온 전지가 대세가 지금까지 돼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이거를
CATL이 리튬 나트륨 반반 전지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뒤집어 엎었고 23년 하반기에 이제 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나트륨을 반반씩 넣는 것부터 했고 21년도에 나트륨 이온 전지 1세대가 이미 나왔고 그건 100%였고 이번에 하는 거는 반반으로 하겠다. 아 그래요? 아 거꾸로요? 먼저 이제 반반 섞어보고 나중에 100%가 아니라 뭐 개발할 때는 그랬겠죠. 근데 이제 우선 나트륨 이온 전지라고 이제 출시를 한 거는 그때 21년 6월달에 먼저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것만으로 했을 때는 에너지 밀도도 리튬 전지보다 좀 낮고 또 너무 크다 보니까 ESS에 놓고 막 이런 용도로밖에 활용을 못하니까 얘들이 또 개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3년 하반기에 상하이 차에 탑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에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상하이 차부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성능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에너지 밀도 얘기하잖아요. NCM이 뭐 200 이상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LFP가 뭐 한 1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셀2팩을 적용하면 200으로 올라가는 거고 나트륨 이온 전지 1세대 CATL이 개발한 게 150 정도였어요. 에너지 밀도. 근데 지금 2세대 이게 200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대로 하면. 그리고 주행거리가 500km 이상 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양을 실었을 때.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비슷하니까 주행거리 비슷한 거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무게인데 이거를 반반으로 활용하면서 무게 자체도 이제 100kg 정도만 느는 정도. 근데 저희가 전기차가 한 2톤 하지 않습니까? 100kg 뭐 늘어봤자 별 의미 없는. 뭐 저희가 포르쉐 타이칸 같은 거 타면 제로백이 중요하겠지만 뭐 골프 같은 거 타면 상관없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관건은 가격인데 현재 얘기하기로는 반값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반값이라고 그래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하이니켈 리튬이온 전지가 뭐 스팟으로 보면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BNEF에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한 133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반값.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이 130짜리 배터리를 70으로 낮추겠다가 테슬라의 로드맵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그걸 얘기했는데 CATL은 지금 70이고 나중에 이걸 40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로드맵을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시장 CATL이 미국이 뭐 공장을 지을 수가 없고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다 IRA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IRA가 최대 7,500달러를 차단받을 수 있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짓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서만 소재를 사서 써라 뭐 이건데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차단하는 건데 근데 또 CATL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이제 가려고 막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고 실제로 뭐 짓긴 할 거예요. 뭐 거기서 지금 뭐 최근에 주지사한테 빠꾸 먹었다고 얘기 나왔는데 조지아주였나요? 이런 데서도 그 GM이었죠. 아니 포드. 아 포드였구나. 포드하고 CATL 합작해서 조지아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조지아주에서 안 받아. 오지 마.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주에 지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RA 없이도 더 쌀 수 있다 이게. 보조금을 안 받아도. 지금 7,500달러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이 최대. 그리고 그것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차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차 가격도 있고 뭐 소득 기준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25년 돼서 예를 들어 K배터리 NCM 들어가는 게 받는다고 치죠. 7,500달러. 근데 나트륨 이온 전지를 넣어버리면 차당 $10,000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럼 이게 더 싸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가격은 절반. 주행거리는 비슷. 무게가 조금 많긴 한데 뭐 제로백 상관없고 가격은 반값. 이거 혹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못 하나요? 아직은 이제 저희도 아까 논문 얘기를 했는데 학계에서 이제 하이니켈 이런 소재로 많이 논문이 나왔었고 더 이상 이제 개발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 이온 관련된 논문들이 저희도 많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산학 협력하고 해서 뭐 하고 넘어가고 뭐 양산하고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저희는 초창기인 것 같다. 물론 개발이야 다 하고 있겠죠. 근데 뭐 사실 특허나 이런 걸 찾아봐도 크게 잡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뭐 이제 국뽕이라고 표현을 하질 않아도 사실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애정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하는 건 약간 좀 폄하하려고 전 기술력이 안 될 거야, 뭐 하자가 많을 거야, 수율이 안 될 거야, 미국에서 안 받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뭐라 해야 돼 이거 희망회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정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더 확고히 하고 있고 기술력으로도 이제 앞서고 있고 하면 이게 투자자 측면에서는 냉정히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희도 뭐 새로운 뭐 그런 전지 타입이나 뭐 그리고 R&D에 대한 뭐 큰 투자 뭐 이런 게 더 선행이 되면서 개발을 좀 가속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성장 산업이 가파르게 이렇게 포물선처럼 이렇게 성장을 할 때는 기술력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보면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츄레이트되고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는 기술력에 따라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치고 나간 애들이 시장을 다 먹어버립니다. 기존에는 변곡점이다. 변곡점. 어떤 그러니까 이 산업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업계 자체가 약간 변곡점인 것 같고 저희도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내놔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 물론 나트륨 이온 전지 나온다 해서 뭐 상하이 차에 뭐 들어가고 해도 당장 뭐 내년부터 뭐 이게 뭐 100만 대 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초반에 이제 좀 돌아다닐 거고 뭐 스펙도 나오고 뭐 레퍼런스도 쌓이고 하면 이제 또 폭스바겐 다른 애들도 뭐 하려고 할 거고 뭐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갈 텐데 저희도 빨리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테슬라가 모델 2 저가 세그먼트를 이제 출시하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타겟 가격이 25,000달러죠. 차 가격이. 그러면 배터리 팩 가격이 셀이 아니라 팩 가격이 100달러는 돼야 될 겁니다. 100달러요? 예. 킬로와트 시당. 아, 킬로와트 시당. 그래야 이 25,000달러의 차량의 스펙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나트륨 이온 전지 지금 뭐 한 7, 80달러다. 그럼 팩으로 만들어봤자 100달러 정도겠죠. 25,000달러면 한 3천만 원대 차량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보조금이 없어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그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다, 또 저가 모델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 단가 인하 압박이 우리나라 셀 3사 또 소재 기업들까지 이제 전이가 될 것이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게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구조와 소재에서 또 차세대 거를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를 사실은 이제 투자자라면 그걸 이제 간파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우리가 저 기업들은 잘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잘 돼야 돼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자본시장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돈에는 국적이 없다라는 것도 이미 이제 투자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애국자로 생각하는 것과 투자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이제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